오늘 낮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시민들은 바깥 활동을 하면서 이른 봄 기온을 즐겼습니다. 익산시가 암 환자가 집단 발생한 마을에 대한 역학조사를 질병관리본부에 의뢰합니다. 원인을 찾을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전북대학교의 내년도 입학 전형 기준이 크게 바뀝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폐지하고 수시 모집 인원이 대폭 늘어납니다. 전북장애인체육회가 체육 활동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올라서 비교적 포근하고 맑았습니다. 시민들은 바깥 활동을 하면서 이른 봄 기온을 즐겼습니다. 2월의 마지막 휴일 표정 권대성 기자가 전합니다. 발 디딜 틈이 없어 보일 정도로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들. 어느새 따사로워진 햇살에 옷차림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젊은 여성들은 두터운 외투를 벗어 손에 들었습니다. 때마침 수줍게 꽃망울을 터트린 홍매화는 여심을 설레게 합니다. 완전 이쁘게 피지 않았어? 야 진짜 이쁘다. 맞지? 여기 다 동글동글한데 여기도 피고 여기도 피고 다 폈다. 봄인데 봄이구나. 봄처럼 화사한 한복을 입은 나들이객들은 고풍스러운 정취와 이른 봄 기운을 동시에 느낍니다. 날씨가 좋아서 활동하기도 좋고 꽃이 핀 거 보니까 되게 봄이 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지금은 기차가 다니지 않는 철로 그 위를 레일바이크가 내달립니다. 아빠, 엄마, 아이들은 힘을 합쳐 연인들은 다정하게 페달을 밟습니다. 맑은 하늘만큼 환한 얼굴로 여유로운 시간을 즐깁니다. 날씨가 너무 봄 날씨여서 아이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레일바이크 타니까 너무 상쾌하고 기분 좋았습니다. 겨우내 조용하던 체련공원에 활기가 돋습니다. 중년의 남성들은 족구장에서 강력한 발차기로 쌓인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새학기가 얼마 남지 않은 학생들은 친구들과 농구를 하면서 우정을 쌓습니다. 겨울에는 좀 몸이 얼어서 나오기가 힘들고 날씨도 추워서 나가기 싫었는데 좀 따뜻해지니까 아주 운동하기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오늘 전북의 낮 최고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올라 평년보다 1, 2도가량 높았습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익산시가 암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장점마을에 대한 정밀 역학조사를 질병관리본부에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집단암이 발병한 지 5년 만에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15명의 암 환자가 발생한 익산 장점마을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아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암 발생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면서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습니다. 내 생에는 다 살았으니까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 생에는 좋은 물 먹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좋은 꼴만 보야는데 익산시는 암 발생과 관련해 의심되는 지하수와 지표수, 토양 등을 대상으로 정밀 역학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집단 암이 발병했던 남원 내기 마을 사례를 검토해 질병관리본부에 의학적 역학 조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장점마을의 암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 5년 만에 역학 조사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주민들은 뒤늦은 역학 조사지만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주민들이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는데 이번에 좀 철저히 규명을 하셔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암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남원 내기 마을의 경우 역학조사에 2년이 걸렸습니다. 이곳 잠정마을도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역학조사를 통해 장점마을 주민들의 집단 암 발생 원인이 밝힐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지역 거점 대학인 전북대학교가 2018학년도 입학 전형을 크게 바꿉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폐지하고 수시 모집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역 학생들의 전북대 입학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의치대와 수의대, 간호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에서 최저학력 기준이 폐지됩니다. 그동안 도내 대학 가운데 전북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유지해왔습니다.
수시 선발 비중은 현재 51%에서 63%까지 크게 확대합니다. 수시 모집을 70% 이상까지 늘리겠다는 정부의 입시 흐름을 따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대의 수시 모집 비중 확대는 갈수록 수능 변별력이 약화되면서 수능을 통한 우수 학생 선발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의치대와 수의학과, 간호학과에서 처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 일부 학생을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고교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는 차원에서 고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거점 대학인 전북대의 입학 전형 변화는 지역의 다른 대학은 물론 학생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수시는 전북대 전라북도 아이들이 한 65% 합격을 해요. 인원 그 비율로 보면. 근데 정시는 완전히 뒤집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를 확대시켜주면 전라북도 아이들이 더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전북대는 특별 전형을 통해 특정 분야에 창의적인 재능이 있거나 모험적 활동이 있는 학생은 교과 성적을 고려하지 않고 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장애를 갖게 되면 삶의 의지가 꺾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체육을 통한 재활 프로그램은 장애인의 몸은 물론 마음을 추스리는 데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전북장애인체육회가 전국 최초로 병원들과 협력해서 장애인의 사회 복귀를 이끌면서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전합니다. 38살 송기옥 씨는 10년 전 대형 사고로 큰 장애를 입었습니다. 여러 차례 수술 뒤 병원 생활이 계속되자 마음의 문까지 굳게 닫아걸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장애인 체육회와 연이 닿으면서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차츰 좋아지는 게 보이니까요. 나도 이제 조금만 더 잘해서 빨리 완쾌돼서 엄마 좀 효도하고 싶다 막 생각도 들고요. 전북장애인체육회는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처음으로 여러 병원 또 복지관들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입은 환자들 가운데 재활체육 희망자를 받아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고 또 선생님들이 1대1로 치료도 해주고 탁구도 치고 여기 와서 인생을 2번 산 것 같아요. 기존에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가 한층 더 체계화된 셈입니다. 더 소외되고 더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로 그런 협약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도 지난해 이 같은 프로그램의 성과를 인정해 생활체육 우수 운영 사례 2개 부문에 최우수상을 수여했습니다. 갑작스런 장애로 마음의 장애까지 얻은 이들에게 생활체육 재활 프로그램이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로 전라북도의 외자 유치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사 결과 지난해 전북 지역 외국인 직접 투자 도착액은 2,900만 달러로 전국 9개 광역도 가운데 꼴찌였습니다. 특히 2014년 2억 5천만 달러에서 2015년 8,100만 달러, 지난해 2,900만 달러로 해마다 3분의 1 규모로 줄어들 만큼 수도권 규제 완화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교통망을 개선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철폐하지 않는다면 전북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북을 방문하는 관광객 10명 가운데 8명은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연구원이 관광객의 이동 수단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80.4%가 자가용을 이용했으며 9.3%가 전세버스와 관광버스를, 5.3%가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2.3%가 기차를 이용했습니다. 관광객의 거주지는 수도권이 26%로 가장 많았고 광주, 전남이 17%, 충청이 13% 등이었습니다. 다음 달에 공고가 날 예정인 전주 효천지구의 최종 분양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행사인 우미건설은 2주 전 분양가는 3.3제곱미터에 1,023만 원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전주시에 보내왔지만 시의회 이미숙 의원은 용적률을 고려할 때 830만 원이 적절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는 867만 원을 상한선으로 제시해서 건설사 측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전주시는 효천지구가 분양가 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기본형 건축비 등을 고려할 때 900만 원을 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미 측에게 이번 주에 다시 의견을 내도록 요구해서 최종 조정폭이 주목됩니다. 등록금을 인하하지 않은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정부로부터 취약계층 장학금을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과 특별 전형 대상자를 위한 국고지원 장학금 42억 원을 배정하면서 등록금을 인하하지 않은 원광대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광대 로스쿨에 재학하는 장학금 대상자 36명은 장학금을 받을 수 없게 돼서 취약계층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전주시가 테마파크 등 드론 산업 육성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드론 축구를 레저와 스포츠 산업으로 특화하기로 하고 드론 테마파크를 조성키로 했습니다. 또한 탄소 소재 등을 활용해서 드론 부품의 무게를 줄이고 배터리 수명을 늘린 지능형 농업용 드론도 개발키로 했습니다. 국내 최대 청소년 행사인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가 내년 5월 군산에서 열립니다. 군산시는 제14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유치에 성공해서 내년 5월 군산 새만금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청소년 박람회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 상담과 안전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소년끼리 소통하는 행사입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내일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돌면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하 2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1도로 오늘보다 1, 2도가량이 높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모레도 대체로 맑고 평년을 웃도는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3일절인 수요일 오후부터는 비, 다음 날 오전에는 비나 눈이 내겠고 기온도 떨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영상과 SBS 뉴스 함께 하시겠습니다.